맡은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FOMC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도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0.64% 내림세 보이면서 3047.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이 홀로 1조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5,300억 원대, 외국인이 5,2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전장 대비 0.33% 상승하면서 943.7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늘 개인이 홀로 9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275억 원, 외국인이 523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2시간 네. 기다려졌거든요. 아, 네, 기다리셨군요.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조항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간밤 미증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미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네. 계속 간밤에 혼족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좀 하락하는 듯 하다가 뭐 크게 뭐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약간 관망 분위기고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뭐 어제 미국 시장은 뭐 크게 뭐 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수도 뭐 크게 그렇게 수치로 한번 보시면 뭐 S&P도 한 0.16% 정도,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뭐 0.09% 정도, 그냥 뭐 보합 혼조권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일단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약간 단기 고점인 모양인 듯한 어떤 차트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FOMC 회의가 워낙에 큰 약간 이벤트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마 그 회의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네. 뭐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 파월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뭐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경제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우호적인 금융시장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테니까 오늘 밤에 연준이 어떤 의견을 말할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네. 폭스바겐이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신규 그 배터리를 각형으로 교체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네.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줬잖아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 일단 폭스바겐이 이제 그 신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전기차로 이제 향후에 그 유럽 판매량의 한 70% 정도를 전기차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폭스바겐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이제 그런 회사들은 또 경쟁이 좀 격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어제 한 4% 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긴 했고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흐름 한번 보시면 어차피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데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있다 보니까 유가는 아마 차후에 다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인 예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특이하게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게 금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서 일단 금 가격이 조금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추세를 좀 어떻게 21선을 돌파하면서 좀 이거 추세를 벗겨내는 건지 조금 약간 볼 필요가 있고 네.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지금 오늘 FMC 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달러가 강세로 갈 텐데 일단은 회의 전에 시장에서는 그냥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 네. 뭐 여러 종목들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은 네. 오늘 장이 시작하고 나서 아마 조금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또 불안한 흐름이 좀 나오다가도 네. 좀 이제 파월이 나와서 발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뭐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지금 자리는 약간 올라와서 좀 쉬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 고점들을 넘어가면서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온다면 앞으로 조금 당분간 좀 편안한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아니면 옆으로 뭐 횡보를 하든지 좀 편안한 흐름으로 갈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밑으로 꺾이는 어떤 큰 흐름이 나온다면 좀 네. 조정 목표치가 하락 목표치가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판단을 해서 좀 상황을 시장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금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종목들 따로 있을까요? 어떤 걸 거래해야지 그거에 맞는 수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금 가격이 오르면 그냥 금에 네. 투자를 하는 방식이 이제 좋은데요. 아, 네. 네네네. 금에도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금 펀드로 해서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뭐 골드 이슈 뭐 이런 걸로 이제 금 펀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KRX를 통해서 이제 금연물 거래소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갔고요. 증권사 한번 그냥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증권사 HTS 상에서 이렇게 주식 주문을 들어가 보면 금현물 주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 네. 금현물 주문 종합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금에 투자할 수 있게 지금 현재 1g당 뭐 63,520원 이렇게 이제 그람당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금을 사서 나중에 인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사서 나중에 팔아서 다시 차익 거래만 할 수도 있는데 네. 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수수료도 굉장히 싸고 예전에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금 저축하고 이제 이런 형태보다는 요즘에 이렇게 좀 발전된 방식이 있으니까 좀 본인 포트 안에서 지금 금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라서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금 가격이 내려왔다 막 이런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냥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남기는 이렇게 투기 자산 정도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 그 부분을 자산으로 인정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네. 맞아. 비트코인을 금지하겠다고. 네, 비트코인을 금지하겠다고 했고 그걸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좀 충격을 받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라 입장에서는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인도에서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정도인데 만약에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어떤 그런 부분에 디지털 화폐를 나라 자체에서 만들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배척하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금 가격이 미리 좀 금 쪽으로 조금 이제 비트코인 그런 부분의 안전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금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금의 어떤 시세도 좀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투기성이 짙은 비트코인보다는 금에 직접 투자를 해보자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미증시에서 쿠팡이 성공적으로 상장한 줄 알았는데 네. 어제는 또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어요. 네네네. 쿠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빠졌을까요? 쿠팡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상장하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딱 이제 전형적인 신규 상장주의 그런 패턴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근데 뭐 손정희라는 큰 투자자가 나스닥 뭐 고래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도 시세를 움직였던. 그래서 이제 손정희가 이제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시세를 좀 좋게 만들지 않을까 초반에 네. 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그 쿠팡에 3,400만 주 정도의 이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락업이 해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이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었고 어제 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밀리고 있고요. 지금도 시간의 거래에서 4.47%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는 함부로 접근하면 조금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쿠팡의 성장세는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된 건가요? 그동안 너무 고평가가 되었던 건가요? 회사가 뭐 네. 성장하는 부분이야 뭐 성장을 하겠죠. 어차피 IPO를 해서 자금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주가 흐름과 또 회사의 성장은 좀 다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성장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을 앞질러서 지금 가 있잖아요. 시총이 한 100조 정도 이렇게 가 있으니까 좀 주가의 그런 부분과 또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 뭐 락업이 해제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어제 미국 종목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백신 관련된 그런 접종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네. 그 백신 접종 중단하겠다. 거기에 어떤 뭐 부작용들이 있어서 유럽 쪽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약을 좀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주랑 뭐 레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중간중간에 있을 만한 어떤 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조금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카니발 그리고 뭐 이제 뭐 MGM 뭐 위니조트 뭐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 관련주 메이시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런 조정을 받긴 했는데 좀 그 부분에서 조금 유심히 보면서 좀 이번에 좀 조정 받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네. 쪽 부분은 여행주 관련해서는 저가에 좀 담아보자라는 네네. 입장이신가요? 백신 이슈로 인해서 뭐 그게 네. 정지됐다고 해서 이제 뭐 좀 급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코로나는 이제 터널의 끝에서 이제 좀 약간 벗어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때 좀 그 부분을 좀 기회로 활용하고 좀 이용을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미증시에서 여행 관련 종목이 조정을 받았지만 저가에 매수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미증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증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양시장 모두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